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안녕하셨습니까? 네네네. 네. 얼마나 고생하세요? 아닙니다. 네네. 그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어땠을까요? 안쪽으로 제가요? 네. 아이고 아이고. 거기 좀 조금만 네. 비켜주세요. 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작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좀 듣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한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워낙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이런 시기에 지금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제적으로도 지금 통상 질서가 완전히 급변을 하고 있고 또 국제 질서도 요동치고 있고 하는 대변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내적으로도 지금 갈등, 또 상호 간의 이런 많은 이런 대립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국제적인 국내적인 문제에 제대로 지금 대응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누란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가 정말 제도적 이런 개편, 개헌을 통한 하나의 새로운 그런 제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에서 결국 한강에 정말 기적을 제대로 지탱하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로 빠질 것 같다는 절박한 그런 문제 의식 때문에 제가 감히 능력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그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하고 통상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또 국민들의 생활도 좀 낫게 경제 문제도 좀 해결하는 그래서 이런 거를 뒷받침하는 좀 개헌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그런데 하여튼 혼신의 힘을 쏟고 한 3년 뒤에는 제가 물러나서 이제는 새로운 또 정치 세력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정치에 대해 선배이시고 또 국정을 그동안에 쭉 많은 지방에서 또 총리님으로서 해주셨던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많은 그 충고와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을 하겠다 하는 그런 그 보복적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와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거는 정말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폭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먹사니즘이라는 정책을 경제 정책으로서 내건 것 같습니다. 제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기본소득 얘기가 또 나오고 또 일방적인 그냥 에너지 정책이 나오고 균형이 잡힌 그런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런 정책이 채택되면 그거는 먹사니즘이 아니라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좋은 그런 경제 정책을 대안으로 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집행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선 총리님께서 좀 많이 좀 여러 면에서 충고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총리님이 저보다 훨씬 더 바쁘실 텐데 제가 두 차례나 식사 제안을 사양을 해서 미안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양했던 이유는 지방 일정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와 한 총리님이 만나는 것이 이번 대선 과정의 선별 과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벌어지는 미친 정치의 끝판왕을 보면서 이러다가 국가가 괴물 국가로 변하겠다 하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 위기감 때문에 한 총리님과 만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국힘은 시대착오적인 비상경, 그리고 2번 연달은 대통령 파면, 이 정도로 국가에 폐해를 끼쳤으면 사과하고 반성하고 훨씬 더 겸허해야 할 텐데 지금 보여준 것은 오만과 안일한 자세로 혼미를 계속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어떤 방송 인터뷰 나가서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친 듯이 산악계 사법부를 파괴하고 사법권마저도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 이런 사나운 일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베네수엘라나 헝가리나 폴란드의 독재자들이 썼던 수법까지 거론하고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문자 그대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체제 자체에 대한 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님도 그렇지만 저도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어쩌다가 국가가 이 지경까지 됐는가 국민들한테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대한민국이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고 나고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그런 나라인데 어찌하여 이제 베네수엘라나 폴란드나 헝가리의 독재자들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그런 괴물 국가로 전락시킬 수가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한 총리님과 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 총리님 출마 선언문을 잘 봤는데요. 개헌, 통상, 통합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저하고 일치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개헌과 그것을 통한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해서 3년 과도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말씀도 저하고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그런 일치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추가적인 추진 방향 이런 것도 논의했으면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가 기본적으로는 정치 파탄에서 비롯된 위기입니다만 아까 한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의 위기, 대외관계의 위기가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해체된 지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지금 이제 탈냉전마저 끝나서 미중 패권 경쟁 시대로 들어가고 국제 질서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 마치 이런 시기에 한 총리님께서 가지신 통상, 경제, 외교의 경험이 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이 아니지만 국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국정을 운영한 경험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런 혜택을 입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것인가, 국가를 더 이상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도록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오갔으면 합니다. 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몹시 실망했고, 제가 사적으로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만 대학 동기인 분이 이렇게 변심할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전에
바른 길로 들어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그리고 민주당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체제를 볼모로 잡는 이런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권리는 없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힘이 남아있건 대한민국을 더 이상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남은 힘을 다 바치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원래 1시 반쯤에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총리님하고 생각이 같아서 모든 게 합의가 너무 빨리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총리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조금 더 보완하는 그렇게 마이크 쪽으로 조금만 앞으로 예, 두 분. 요게 마이크인가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들려요? 저는 한덕수 총리님과 저의 만남이 이번 대선 과정의 선결 과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번에는 먼저 제안해서 한 총리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파괴 움직임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나아가 국가체제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직감해서 한 총리님께 급히 뵙자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망상이 빚은 파국적 사태였습니다. 그것이 대통령 파면과 사법적 심판으로 귀착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그나마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결의라는 제어 장치가 작동했기에 신속히 해결됐습니다. 그에 비하면 요즘 민주당의 광폭한 사법부 파괴 움직임은 아무런 제어 장치도 없이 대한민국을 괴물 국가로 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죄를 판결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국회 다수 세력의 힘으로 탄핵 소추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대법원이 멎게 됩니다. 재판을 받던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에 당선하면 모든 재판을 정지시킨다는 재판정지법도,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하는 사심제도 만약 민주당이 집권한 직후에 국회가 의결하면 거부권 없이 바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헝가리의 독재자가 자행했던 것처럼 대법관 정원을 늘려 자기 세력을 대법원의 다수파로 만드는 일도 거부권 없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간부가 말한 삼권 분립 폐기도 이러한 입법 폭주로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 사법권, 어쩌면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국가 권력 전체를 손에 넣으려는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친 비상계엄과 연이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혹독한 실패를 경험했으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하는 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도 없이 다시 오만과 안일로 회귀해서 혼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국정을 계속 맡을 처지도 대선에 제대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빠진 데 대해서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한때나마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공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반성도 없이 광란의 무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집단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나아가 국가체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은 지혜를 모아서 국가 위기가 더 심화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의 계기를 잡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 악마의 계곡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 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누구에 의한 것이든 헌정 교란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를 특징으로 하는 현행 87년 헌법 체제는 미친 계엄과 잇따른 탄핵 같은 폐해를 드러내며 이미 죽은 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헌법을 유지하려는 세력은 개헌 대신 입법 폭주를 통해 괴물 국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헌법 개정을 통해 정상 국가로 갈 것이냐, 입법 폭주를 통해 괴물 국가로 갈 것이냐의 대결입니다.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 되돌아가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한강의 기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괴물 국가의 지배하에 그런 괴물 국가가 될 것이냐, 또 그런 괴물 국가를 만들려는 그런 분들의 지배하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와 우리가 국제적으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 통상 문제, 국제 질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가면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10대 강국의 지위를 7대 강국으로 또 더 낮추도록 그렇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선거가 이번에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선의 핵심은 우리가 국내적으로 우리의 지독한 분열과 괴물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의 이런 그 노력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새로운 개헌의 체제를 만들고 또 우리나라의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이런 데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우리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성장을 내걸고 있고 먹사니즘을 내걸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퍼주기, 또 기본소득을 염두에 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모든 나라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 아닐까. 성장은 성장이되 잘못된 방안을 가지고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러한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저희는 이 목적과 목표와 그거를 이루는 방법이 같이 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러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으로, 그러한 외교정책으로, 그러한 국방정책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러한 민주당의 정책은 이거는
한마디로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굴러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국내적인 분열과 갈등을 막는 그러한 개헌의 헌법의 체제를 다시 갖추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오늘 오랜 동안 국정을 감당을 하시고 또 오랜 동안의 정치 경험을 가지신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개헌 연대를 통한 우리나라의 정상화 그리고 괴물 국가를 지향하는 이런 입법, 사법, 행정권이 모두 다 한 정치 조직과 하나의 정당의 한 그러한 지도자에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돼 버리고 헌정 질서가 무력화되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노력에 우리 이낙연 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그런 충고와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이낙연 총리님과 협의해 가면서 이러한 모든 노력이 반드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련 질문에서 한 세 분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선적으로 제가 지목을 하면 소속하고 성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차가 나간 다음에 저 차가 국힘차예요, 민주당 차예요? 이 차는 민생을 위한 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지. 총리실 기자들인가요? 요즘 네, 캠프를 질문 받겠습니다. 매일경제 안정환 기자입니다. 우선 한덕수 총리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나를 당의 대선 후보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당 지도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는 압박도 가져지고 있는 한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는 게 대선 출마 어떻게 이제 입장을 정리하실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금의 이 문제는 사실은 어느 정당의 문제고 어느 특정 정치 세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국민이 정상화된 국가에서 편안한 그런 생활을 이루고 우리의 경제와 민생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외교와 안보를 강화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개헌을 통한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하는 그 노력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보고 국민의힘의 이러한 그 다소간의 문제도 저는 아까 우리 이낙연 총리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저는 해결을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한 총리님을 뵙고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저의 출마 여부가 변화가 온 것은 아닙니다. 출마를 위한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채널의 최재원 기자입니다. 저도 두 분께 각각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총리님께는 그래도 단일화 시기에 마지노선이 있다면 언제까지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는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잘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우리가 마지노선을 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오히려 단일화 노력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께는 이재명 후보가 뭐 사법 살인이다 이야기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 발언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사법부 특히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살인이고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정치가 법 위에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소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법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관훈 클럽에서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분만 해주세요. 뉴탐사 허경미 기자입니다. 배우자인 태아연 여사가 구속이 심취해 있고 남편 출세를 위해서 납세를 했다라는 여러 지인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만약 증언을 했다면,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고발하겠습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네. 자율보 신지웅 기자입니다. 그 내각 재개헌 관련해서 그 논의해본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완전 폐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논의한 후에는 추진 계획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1년 정도는 그러한 그 국민의 뜻을 모으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또 많은 그동안의 역대 국회의장님과 국회가 개헌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안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정대철 위원장님이 중심이 되는 그 헌정회 약 1200명 가까운 그 국회에서 활동하셨던 의원님들 전직 의원님들로 이루어진 헌정회도 그런 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 이거보다는 그런 모든 안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 1년 정도 심도 있게 우리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그런 기간을 가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께서는 헌정회의 개헌안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관훈 토론에서 헌정회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큰 골격의 방향은 결국 아까 우리 이낙연 총리님께서 누차 걱정을 하셨듯이 괴물 국가가 돼버리는 또 괴물 그 지배 세력이 돼버리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막기 위한 법치주의가 살아 숨쉬는 그러한 삼권 분립에 대한 분명한 분권 그리고 지방에 대한 배려, 약자의 배려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어우러지는 그런 헌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헌정회는 저도 그 멤버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내각제를 도입하기에는 국민의 동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제의 권관을 유지하되 대통령의 권력을 책임 총리와 분산하는 그런 분권형 대통령제를 특징으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댓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